할머니 정말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준혁아, 할머니가 널 보러 간다고 했으면 기어코 간다.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할머니의 끝없는 손자 사랑이 대한민국 최정예 북파 특수부대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숨겨진 과거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2세 이순희 할머니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북파 특수부대 정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진눈깨비가 할머니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고 있었어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였지만 검은색 롱패딩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는 할머니의 자세에서는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72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곧은 어깨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죄송하지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경비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손자를 보러 왔어요. 이준혁 하사를 말이에요. 면회 신청은 사전에 하셔야 하고 지금은 특별훈련 평가 기간이라서. 경비병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때였습니다. 정문 안쪽에서 큰 키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장태현 소령이었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권위가 서려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장태현 소령이 경비병에게 물었어요. 이분이 이준혁 하사 면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훈련평가 기간이라서. 장태현 소령의 시선이 순이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네, 북파 특수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여기는 동네 경로당이 아닙니다. 장태현 소령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훈련 평가 기간에는 절대 면회가 불가능해요. 규정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산에서 5시간을 달려왔거든요. 훈련 평가요? 장태현 소령이 코웃음을 쳤어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한 달이나.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한 달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장태현 소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불쌍하네. 소령님이 너무 심한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죠.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손자보겠다고 찾아와서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장태현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순이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제가 왔다는 말씀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장태현 소령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이해를 못하시네요, 정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더욱 차갑게 깔았어요. 할머니, 집에 가셔서 TV나 보고 계세요. 손자 챙긴다고 군부대까지 찾아오시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순이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어요. 50년 넘게 극비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한때 은밀한 독수리라고 불렸던 그 손에는 아직도 무서운 힘이 남아 있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모욕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태현 소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할머니들이 너무 철이 없으세요. 애들 군생활 제대로 하라고 격려나 해주시지 왜 방해하러 오세요? 진눈깨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고 할머니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럼에도 순이 할머니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전화 연결이라도. 순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해봤어요. 전화도 안 됩니다. 장태현 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훈련 평가 기간에는 외부 연락도 일체 차단이에요. 이것도 모르시고 오셨어요? 그때 한 경비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령님, 그런데 오늘 오후에 다른 가족들 면회 예정이. 조용히 해. 장태현 소령이 경비병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내 의견을 물어봤어? 경비병이 움츠러들며 입을 다물었어요. 장태현 소령은 다시 순이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죠. 할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손자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게 싫으세요? 그럼 왜 군대에 보내셨어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어요. 순이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자를 생각하며 꾹 참았죠. 소령님,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사과요? 장태현 소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과할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마셨어야죠. 주변의 병사들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계급의 위압감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경비병들, 이분을 정문 밖으로 모셔드려. 장태현 소령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경비병들이 머뭇거리자 장태현 소령이 다시 소리쳤어요. 빨리 안 해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경비병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 걸어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경비병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저분 뭔가 평범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 경비병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해. 소령님이 들으면 어떡해. 다른 경비병이 재빨리 말을 막았죠. 정문을 나선 순이 할머니는 진눈깨비 속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준혁이가 걱정할까봐 마음을 다잡았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이준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혹시 부대에 오신 건 아니죠? 손자 준혁이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순이 할머니는 진눈깨비를 맞으며 서서 대답했어요. 응, 준혁아. 할머니가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는구나. 아,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훈련 평가 때문에 면회가 어렵다고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장태현 소령에게 당한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지만 손자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준혁아. 할머니가 다음에 다시 올게.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뭔 소리야, 우리 준혁이. 할머니가 갑자기 온 게 잘못이지. 순이 할머니는 목소리에 웃음을 담으려 애썼어요. 훈련 열심히 하고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아까 받은 모욕이었죠. 한편 부대 안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상병 하나가 선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임, 아까 그 할머니.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 아니, 눈빛이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지 않았어요.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너 혹시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선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손자 보고 싶어서 온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상병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묘한 의문을 심어 놓았어요. 장태현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정문 밖에서 여전히 서 있는 순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아직도 저기 서 있네. 장태현 소령이 혀를 찼어요. 정말 고집불통이군. 그때 부관이 들어왔어요. 소령님, 오후 2시에 예정된 가족 면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예정된 면회잖아. 사전 신청을 했으니까 진행해. 장태현 소령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분도 손자분 면회차 오신 건데. 야, 너도 이해 못하는 거야? 장태현 소령이 부관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규정이 뭔지 알아? 사전 신청 없이는 절대 면회 불가야. 그게 군대 규정이라고. 부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정문에는 사전 신청을 한 다른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죠. 순이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 평가 기간이라며. 진눈깨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검은 패딩은 어느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부대 안에서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가족들을 보며 한 경비병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야, 이상하지 않아? 아까 소령님이 훈련 평가 기간이라고 면회 안 된다고 했는데. 맞아. 근데 저 할머니는 왜 아직도 저기 서 계시지? 뭔가 이상해. 소령님이 저 할머니한테만 유독 심하게 대한 것 같은데. 경비병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순이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장태현 소령이 다시 창밖을 내다봤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저기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약간의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보통의 할머니라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저 할머니는 뭔가 달랐죠. 부관. 장태현 소령이 소리쳤어요. 네, 소령님. 저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순이라고 하셨습니다. 장태현 소령은 그 이름을 되뇌어 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이름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런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그 의지력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소령님, 혹시 저분을 부대 안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날씨도 너무 춥고. 부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안 돼. 장태현 소령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야. 한번 예외를 두면 앞으로 어떻게 부대 관리를 하겠어? 부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3시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진눈깨비는 본격적인 눈으로 바뀌어 있었고 할머니의 어깨 위에는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죠. 그때 부대 안에서 한 중사가 장태현 소령에게 다가왔어요. 소령님, 아까 그 할머니분 정말 괜찮으실까요? 이미 4시간째 밖에 서 계신데요. 중사, 당신도 규정을 무시하자는 거야? 장태현 소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저런 날씨에 4시간이나 서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그분이 선택한 거야. 내가 억지로 세워둔 게 아니라고. 중사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부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 순이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녀는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김정훈 마이너스 특수부대 사령관. 김정훈은 30년 전 순이 할머니의 직속 부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순이 할머니는 은밀한 독수리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며 북파 공작부대의 전설로 통했죠.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일로 전화를 해도 될까?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김정훈 특수부대 사령관의 것이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나다. 이순이야. 전화 저편에서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김정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어떻게? 김정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에게 이순이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북파 공작부대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응, 정훈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지금 연천에 있는 북파 특수부대 앞에 있다. 손자 면회 왔는데 대대장이라는 친구가 좀 무례하더구나. 김정훈의 숨소리가 급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부대 앞에 계시다고요?
선배님이 직접 오셨는데 누가 감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태현이라는 소령인데 규정을 핑계로 나를 이상한 할머니 취급하더군. 훈련 평가 기간이라면서 면회가 한 달은 안 된다고 하고. 순이 할머니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훈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어요. 장태현이라고 하셨습니까? 선배님,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요. 김정훈의 목소리는 급박했고 전화 너머로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정훈아. 괜찮다. 그냥 손자한테 연락이나 해줘. 순이 할머니가 만류했지만 김정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안 됩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직접 오셨는데 이런 일이. 제가 헬기 띄워서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김정훈의 목소리는 거의 외치는 수준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김정훈은 급히 부관을 불렀습니다. 박소령, 즉시 헬기 준비해. 연천 북파 특수부대로 출발한다. 김정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데.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김정훈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연천 부대에 긴급 연락해. 장태현 대대장에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부들에게 비상소집 연락해. 이순희 선배님이 부대에 계신다고 전해. 박소령은 김정훈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급히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연천 북파 특수부대에서는 장태현 소령이 여전히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 멀리 정문 밖에서는 순이 할머니가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도 저기 있네. 참 고집도 세다. 장태현 소령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북파 특수부대 대대장 장태현 소령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전화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소령, 나 작전과장 최중령이야. 지금 즉시 모든 업무 중단하고 대기 상태 유지해.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령님? 장태현 소령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령관님이 직접 헬기 타고 그쪽으로 가고 계셔. 혹시 오늘 민간인 면회 관련해서 무슨 일 있었어? 최중령의 질문에 장태현 소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면회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 사령관님이 직접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최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중령님,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장태현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순이라는 분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사령관님이 그분을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 장소령, 너 혹시 큰일 낸 거 아니지? 최중령의 말에 장태현 소령은 더욱 당황했어요. 전화가 끊어지자 장태현 소령은 급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여전히 서 있는 순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저 할머니가? 장태현 소령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는 급히 경비병을 불렀습니다. 야, 아까 그 할머니 성함이 정확히 뭐라고 했어? 이순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령님. 경비병이 대답하자 장태현 소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순이. 그 이름을 모르는 북파 특수부대 장교는 없었습니다. 전설 중의 전설, 은밀한 독수리 이순이. 북파 공작부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이자 현재 북파 특수부대의 모든 교리와 작전 체계를 만든 사람. 더욱이 그녀는 현재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북파 특수부대 예산과 인사를 좌우하는 핵심 인사였죠. 아니야, 설마. 장태현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폭설 속에서도 강행 착륙하는 헬기 한 대가 부대 안 헬기장에 내려앉았어요. 헬기에서 내린 김정훈 특수부대 사령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달려온 간부들에게 김정훈이 급하게 물었어요. 이순희 선배님은 어디 계시냐? 저기 정문 밖에. 한 간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김정훈이 정문 쪽을 바라봤어요. 눈보라 속에서 작은 실루엣으로 보이는 순이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시간째 그 자리에서 서 있던 것입니다. 이런. 선배님이 5시간이나. 김정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장태현 소령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어요. 사령관님. 너 장태현이지? 김정훈이 장태현을 바라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사령관님. 장태현 소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 이순희 선배님께 뭐라고 했다고? 김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했어요. 사령관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장태현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국가유공자이자 북파 특수부대의 어머니 같은 분을 눈보라 속에 5시간째 세워둔 거야? 김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태현 소령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김정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련 평가 기간이라고. 오늘 오후에 다른 가족 면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김정훈이 따져 묻자 장태현 소령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령관님, 선배님이 너무 추우실 텐데. 먼저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훈이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선배님부터 모셔와야지. 바로 그때 정문에서 순이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순이 할머니의 모습을 본 김정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72세의 노구에 5시간이나 폭설을 맞으며 서 있었다니. 그녀의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김정훈 사령관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김정훈을 보자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정훈아, 왜 이런 날씨에 헬기까지 타고 왔니? 위험했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추위 때문에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순이 할머니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선배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괜찮다, 정훈아. 나도 갑자기 온 게 잘못이야. 순이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정훈에게는 할머니의 관대함이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훈은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순이 할머니에게 걸쳐드렸어요. 선배님, 먼저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죄송함이 가득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간부들과 병사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이기에 사령관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때 장태현 소령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장태현 소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순이 할머니가 장태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죠. 소령,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의 첫마디는 의외로 따뜻했어요. 장태현 소령은 이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정훈 사령관이 장태현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장소령, 내가 이순희 선배님께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보고해봐. 김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태현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랐다고?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봐. 김정훈이 주변 간부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모든 간부와 병사들 여기로 집합. 잠시 후 부대의 모든 인원이 정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정훈 사령관이 앞으로 나서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병사들과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손자를 보러 온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분은 이순희 전 북파공작부대 사령관님이시다. 김정훈의 말에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요? 그 유명한 이순희? 교육 시간에 들었던 그 전설에? 은밀한 독수리라고 불렸던 그분? 병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김정훈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받는 훈련,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작전 교리,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순희 선배님이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부대의 예산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장태현 소령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북파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눈보라 속에 5시간이나 세워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니.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김정훈이 장태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소령, 선배님께 정식으로 사과해. 그리고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야. 장태현 소령이 순희 할머니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희 할머니는 잠시 장태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봐, 소령. 장태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어요. 소령, 너는 틀린 일을 한 게 아니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규정을 지키려고 한 것은 옳은 일이었어. 다만, 순희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함께 지켜야 하는 거야.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오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의 말에 장태현 소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장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만한 게 아니야, 소령. 너는 책임감이 강한 거야. 다만 그 책임감에 인간미를 더하면 되는 거지. 순희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순희가 은밀한 독수리라고 불리면서도 모든 부하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차가운 작전 능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가진 진정한 리더였던 것이죠. 김정훈이 지켜보며 다시 한번 선배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에도 부하를 감싸주고 가르치려 하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선배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태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소령. 규정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특히 우리 부대를 찾아오는 분들은 모두 소중한 가족들이니까. 순희 할머니의 말에 장태현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이준혁 하사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이준혁 하사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준혁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아. 순희 할머니가 손자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정말 걱정했어요. 준혁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옷이 눈으로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준혁아. 할머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김정훈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하사, 너희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니? 네. 그냥 제 할머니신데요. 준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내 할머니는 이순희 전 북파 공작부대 사령관님이시다. 우리 부대의 전설이시고 내 은사님이시지. 김정훈의 말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그 유명한. 그렇다. 우리가 교육 시간에 배우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북파 특수부대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순이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손자가 성실하게 군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에 준혁이 감동했어요. 김정훈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하사, 너는 정말 대단한 할머니를 두었구나. 우리 모두의 자랑이시다. 네, 사령관님. 제 자랑입니다. 준혁의 대답에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장태현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순이 할머니가 장태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령, 보상은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하들을 잘 교육하면 돼. 그녀의 관대함에 장태현은 더욱 감동했어요. 네, 선배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먼저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사령관 집무실에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래, 정훈아. 고맙다.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호위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태현 소령은 맨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로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희 할머니의 관대함과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따뜻한 사령관 집무실에서 순희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사령관은 계속해서 미안해하며 할머니를 보살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훈아, 그만해도 된다. 나도 갑자기 온 게 잘못이야. 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를 이런 식으로 대접받게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추위에 계셨는데. 준혁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준혁아. 할머니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순이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할머니의 손이 아직도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알았다면. 준혁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에게는 내가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와. 김정훈의 대답에 장태현 소령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에는 따뜻한 담요와 핫팩을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거라도. 장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소령. 앉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장태현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배님,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소령, 앉아서 이야기하자. 순이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에 장태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령, 북파 특수부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 3년입니다, 선배님. 가족은 있고 아내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장태현의 대답에 순이 할머니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령, 내가 젊었을 때도 너처럼 규정만 생각했었다. 할머니의 말에 장태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선배님, 북파 특수부대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강함이 차가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따뜻함에서 나오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장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게 아니야, 소령. 너는 책임감이 강한 거야. 다만 그 책임감에 인간미를 더하면 되는 거지. 순이 할머니의 말에 김정훈이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순이가 은밀한 독수리라고 불리면서도 모든 부하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차가운 작전 능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가진 진정한 리더였던 것이죠. 선배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태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간단해, 소령. 규정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특히 우리 부대를 찾아오는 분들은 모두 소중한 가족들이니까. 순이 할머니의 말에 장태현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거든.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부하를 믿어줘. 믿음을 받은 부하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거든. 이 말에 장태현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해라. 진정한 리더의 권위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야. 권위를 내세울수록 진짜 권위는 멀어지는 법이지. 순이 할머니의 말에 장태현이 깊이 감동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부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젊은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김정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잠시 후 부대 강당에 모든 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순이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지만 그 존재감은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 할머니의 첫마디에 모든 부대원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할머니뻘 되는 이순이입니다. 오늘 손잡으러 왔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할머니의 겸손한 말에 부대원들이 감동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부대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북파 특수부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함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지키는 건 단순히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에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준혁을 비롯한 모든 부대원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장태현 소령도 뒤에서 감동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군인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강당이 숭연해졌어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훈련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서로를 챙기세요.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순이 할머니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준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할머니가 계신다는 게. 준혁아, 할머니도 이런 손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태현 소령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어요. 선배님,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맙다, 소령. 너 같은 젊은 장교가 있어서 우리 부대가 든든하다. 순이 할머니의 격려에 장태현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오늘 이를 계기로 정말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눈도 그치고 날씨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김정훈 사령관과 함께 부대를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훈아, 부대가 정말 잘 관리되고 있구나. 너 덕분이야. 할머니의 칭찬에 김정훈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선배님. 모두 선배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초 덕분입니다. 그들이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던 부대원들은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선배님, 오늘은 부대에서 하룻밤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날씨도 좋지 않고 부산까지 가시기엔 너무 멀어요. 김정훈이 걱정스럽게 제안했어요. 고맙다, 정훈아. 하지만 집에 돌아가야 해. 늦게 들어가면 이웃들이 걱정하실 거야. 순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장태현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령,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부대 일이 있잖아. 순이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장태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선배님.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습니다. 장태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본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겠니, 소령? 네, 선배님. 오히려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장태현의 대답에 김정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운전병을 함께. 김정훈이 말하려 했지만 장태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령관님,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말에 김정훈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또 오셔야 해요. 그래, 준혁아.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올게. 할머니와 손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태현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미리 차 안을 따뜻하게 데워두고 담요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선배님, 차가 따뜻합니다. 담요도 준비했으니 편하게 앉으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순이 할머니가 고마움을 표했어요. 고맙다, 소령.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차에 타기 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어요. 좋은 부대구나. 정훈이가 잘 이끌고 있어. 김정훈이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차가 출발하자 모든 부대원들이 경례로 배웅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고생 많다, 얘들아. 몸 조심해.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부대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차 안에서 장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령, 오늘 일은 잊어도 돼.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장태현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배님, 제가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되어야 할까요? 장태현이 운전하면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소령,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해. 순이 할머니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믿어줘. 믿음을 받은 부하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거든. 장태현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님. 명심하겠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장태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한 행동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 소령, 그런 말하지 마.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지. 할머니의 위로에 장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선배님의 관대함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관대함이 아니야, 소령. 이해하는 거지. 나도 젊을 때는 실수 많이 했거든. 선배님께서는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장태현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도 너처럼 규정만 고집하던 때가 있었어. 그때 한 부하가 어머니 병원으로 휴가를 요청했는데 나는 작전 중이라며 거절했지.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어요. 그 부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때부터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지. 할머니의 경험담에 장태현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선배님, 그럼 그 부하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했어. 그 친구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군.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할머니의 이야기에 장태현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구나. 장태현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소령.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순이 할머니가 장태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실수할 기회를 줘야 해. 실수를 두려워하는 부하는 성장할 수 없거든.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장태현이 깊이 감동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소령. 너 같은 좋은 후배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들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어요. 장태현은 할머니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할머니는 젊은 장교의 열정과 성실함에 감동했어요. 소령, 앞으로 부대원들과 어떻게 지낼 건가? 선배님 말씀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규정을 지키되 항상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어요. 장태현의 각오에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면회 오시는 가족분들께도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오늘 일로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장태현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령. 그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부산 시내에 들어서자 장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같은 북파특수부대 가족이잖아. 할머니의 대답에 장태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태현이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드렸어요. 선배님,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고맙다, 소령. 조심해서 돌아가고. 장태현이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나도 좋은 후배를 만났어, 소령. 앞으로 훌륭한 지휘관이 되길 바란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순이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에 들어간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천 북파특수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태현 소령이었어요. 예전에는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부하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병, 어머니 수술 잘 되셨나? 회복이 빠르시길 바란다. 장태현이 한 상병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휴가 내주셔서. 상병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정문 근무를 서는 경비병들도 놀랐어요. 소령님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 맞아. 요즘에는 우리한테도 인사 먼저 하시고, 아까도 면회 오신 할아버지께 직접 안내해 드리시더라. 경비병들 사이에서는 소령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주일 전 순이 할머니가 오셨던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태현 소령은 이제 면회 오시는 가족들을 직접 맞이하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를 면회 오셨나요? 장태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어요. 아, 네. 김철수 일병을 보러 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철수 일병이요? 우리 부대의 모범 병사입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장태현의 칭찬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훈련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도 잘 챙기는 좋은 병사예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장태현의 친절한 대응에 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부대 내에서도 장태현의 변화는 화제였습니다. 중사님, 소령님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젊은 병사가 선임에게 물었어요. 맞아. 요즘에는 우리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실수에도 무작정 혼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령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었죠. 장태현은 순이 할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태현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장태현 소령입니다. 소령, 나 김정훈이야. 잘 지내고 있나? 김정훈 사령관의 목소리였어요. 네, 사령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태현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혹시 요즘 부대 분위기가 어떤가? 달라진 게 있어?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사령관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면회 오시는 가족분들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장태현의 대답에 김정훈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혹시 이순희 선배님과 연락은 하고 있나? 네, 사령관님. 며칠 전에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부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장태현의 말에 김정훈이 웃었어요. 선배님답다. 항상 후배들 걱정하시거든. 사령관님,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태현의 진심 어린 말에 김정훈이 흐뭇해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와. 장태현이 대답하자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소령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응, 준혁아. 잠깐만. 장태현이 전화를 마저 했어요. 사령관님,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장태현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할머니는 잘 계시지? 네, 소령님. 덕분에 건강하게 잘 계세요. 준혁의 대답에 장태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아,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으니까. 장태현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령님.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야. 앞으로도 그런 할머니를 본받으라고 전해드려. 장태현의 부탁에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소령님. 꼭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따뜻한 소통이었어요. 며칠 후 장태현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태현이 강단에 서서 말했어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권위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일까요? 신임 장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태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죠. 장태현이 순이 할머니와의 일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신의 실수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규정만 고집하며 한 어르신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혼내거나 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르쳐 주셨죠. 신임 장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진정한 리더의 권위는 겸손함에서 나온다고. 강의가 끝난 후 한 신임 장교가 다가왔어요. 소령님,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누구셨나요? 이순희 전 북파공작부대 사령관님이셨어요. 우리 부대의 전설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시죠. 장태현의 대답에 신임 장교가 놀랐어요. 정말요? 그 유명한 은밀한 독수리.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장태현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장태현은 순이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장태현입니다. 아, 태현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신임 장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젊은 장교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을 거야. 할머니의 칭찬에 장태현이 기뻤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야, 태연아. 너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계기를 준 것뿐이고. 할머니의 겸손한 말에 장태현이 더욱 감동했어요. 할머니, 언제 시간 되실 때 다시 부대에 오세요. 부대원들이 모두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그래, 기회가 되면 꼭 갈게. 우리 준혁이도 보고 싶고. 할머니의 대답에 장태현이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장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연천 북파 특수부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시찰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긴장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한 국정감사위원이 김정은 사령관에게 물었어요. 네, 최근에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태현 대대장의 리더십이 부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찰단이 부대를 둘러보는 동안 곳곳에서 훈훈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면회 온 가족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저 대대장은 누구인가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 위원이 장태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장태현 소령입니다. 최근 리더십이 크게 향상되어서 부대 모범 사례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말에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순희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대답하자 위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순희 선생님이요? 혹시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이신 이순희 선생님이십니다. 김정은의 확인에 위원들이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손자 면회차 오셨다가 장태현 소령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김정은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위원들이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위원이 요청했어요. 잠시 후 회의실에서 장태현이 그날의 일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자신의 실수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순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그 이후의 변화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셨다니 부럽습니다. 한 위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순희 선생님다운 일이군요. 항상 후배들을 따뜻하게 돌보시거든요. 다른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소령님, 혹시 이순희 선생님과 아직도 연락하고 계신가요? 네, 정기적으로 안부를 여쭙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김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김정은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급히 밝아졌어요. 아,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훈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지금 시간 괜찮니? 네, 선배님. 마침 국정감사위원들이 부대 시찰 오셨는데 선배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정훈의 말에 전화 너머에서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혹시 태연이 이야기인가? 네, 맞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가도 될까? 마침 서울 일이 있어서 근처에 있거든. 순이 할머니의 말에 김정훈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는데요. 위원들도 선배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김정훈이 위원들을 바라보며 말하자 모든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시간 후에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정훈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순희 선배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회의실이 순간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1시간 후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순이 할머니를 보자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김정훈이 달려가며 인사했어요. 정훈아, 잘 지냈니? 그리고 이분들이 위원님들이시구나. 순이 할머니가 국정감사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위원들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때 장태현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태연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얼굴도 밝아지고. 순이 할머니가 장태연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결과지. 할머니의 겸손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준혁도 달려와서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준혁아,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할머니와 손자의 재회를 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의실에서 위원들과 함께한 담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장태연 소령의 변화가 정말 놀랍네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한 위원이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준 것뿐이에요. 순이 할머니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계기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요. 할머니의 철학에 위원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선생님, 그럼 다른 부대에도 이런 변화를 확산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위원이 질문했어요. 물론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리더가 바뀌면 조직 전체가 바뀌거든요. 순이 할머니의 말에 장태연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에서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할머니의 조언에 위원들이 진지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태연아, 내가 요즘 신임 장교들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순이 할머니가 장태연에게 물었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좋은 영향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거야. 할머니의 칭찬에 장태연이 감격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태연아. 내가 바뀐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고. 할머니의 겸손함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그때 한 위원이 제안했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경험을 다른 부대에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순이 할머니의 말에 위원들이 깊이 감동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군요. 위원들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후가 되어 순이 할머니가 부대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간부들과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졌어요. 정말 좋은 부대가 되었구나.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장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지.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부대원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이 되어 순이 할머니가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준혁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그래, 준혁아. 하지만 곧 또 올게.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웠어요. 장태연이 깊이 인사했어요. 태연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너는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할머니의 격려에 장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배웅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루였어요. 2달 후 국방부에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천 북파 특수부대 장태연 소령을 올해의 모범 지휘관으로 선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장태연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순이 할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장태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어요. 축하한다, 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축하 인사에 장태연이 감동했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태연아.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해. 순이 할머니의 말에 장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김정훈 사령관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합니다. 장태현 소령이 모범 지휘관상을 받았어요. 그래, 정말 기쁘다. 우리 태연이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태현의 리더십 혁신 사례가 전군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각 부대에서는 연천 북파 특수부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부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공문이 전국 모든 부대에 배포되었어요. 장태현은 이제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강의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저희 부대에서도 리더십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대 분위기를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전국의 지휘관들이 장태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첫 번째 외부 강의는 경기도의 한 기갑부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규정만 고집하는 딱딱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장태현이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한 분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순희 선생님이셨어요. 청중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은밀한 독수리 이순희? 그 전설적인 분이? 장태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일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진정한 리더의 권위는 겸손함에서 나온다고. 장태현의 말에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엄격함 없이 부대를 관리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반대였어요. 부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동적이 되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지휘관들이 장태현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조언을 구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당장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편 준혁이도 부대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동료들을 더욱 잘 챙기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준혁아, 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동기가 말했어요. 뭐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후배들도 너를 정말 따르고.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받은 만큼 베풀라고. 준혁의 변화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몇 주 후 순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특별 임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정훈 사령관이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리더십 개선 프로그램의 총괄 자문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해보자. 우리 젊은 장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순이 할머니는 국방부 리더십 개선 프로그램의 총괄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첫 번째 자문회의에서 순이 할머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참석한 모든 고위 간부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부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조언에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 말이에요. 장태현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주 한 번씩은 꼭 순이 할머니께 근황을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에는 대구 공군기지에서 강의했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장태현의 보고에 할머니가 흐뭇해했어요. 너를 통해 내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네, 할머니. 정말 보람있는 일이에요. 몇 달이 지나자 전국 곳곳에서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충남의 한 부대에서 면회 만족도가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부대에서는 부대 내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네요. 김정훈 사령관이 순이 할머니께 기쁜 소식들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선배님. 모든 게 선배님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아니야, 정훈아. 그분들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한 결과지.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연말이 되어 국방부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리더십 혁신 우수 사례 발표회였어요. 전국에서 변화를 이룬 부대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장태현의 연천 북파 특수부대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어요. 여러분, 저희 부대의 변화는 한 분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태현이 무대에 서서 말했어요. 그분은 이순희 선생님이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관객석에서 순희 할머니가 일어나 인사하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장태현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하나의 가르침이 저를 바꾸었고 부대를 바꾸었고 이제는 전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희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작은 가르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지휘관들이 순희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부대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분들께 따뜻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리더십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부하를 생각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날 밤 장태현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할머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 모든 변화가 그날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니. 그래, 태연아. 인생은 정말 신기한 거야.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어요. 1년 후 연천 북파 특수부대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사랑 정신비라는 이름의 작은 돌비였어요.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따뜻함에서 나온다. 마이너스 이순희, 이 비석은 장태현. 소령과 부대원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었어요. 순희 할머니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제막식 날 할머니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과분한 일을 해주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이 정도로도 부족해요. 장태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그는 중령으로 진급해서 더 큰 부대를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희 할머니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이 이 부대에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웠어요. 준혁이도 이제 상사로 진급해서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말이에요. 준혁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순희 할머니가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때 김정은 사령관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우리나라 군 전체의 리더십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두 선배님 덕분이에요. 김정은의 보고에 할머니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은아.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지.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국의 군부대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면회 오시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 부하들과의 소통, 실수를 통한 성장 문화 등이 전군에 확산되었어요. 선배님, 이제는 다른 나라 군대에서도 우리의 리더십 문화를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희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부대 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희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전국에서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지휘관들이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관심과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장태현이 무대에 올라서며 말했어요. 국방부에서 할머니의 리더십 철학을 담은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순희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모든 지휘관들이 의무적으로 받게 될 교육입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붙은 교육 과정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할머니, 또 다른 깜짝 선물이 있어요. 준혁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제가 내년에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좋은 지휘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혁의 발표에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어요. 준혁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정신이 너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구나. 할머니와 손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순이 할머니는 조용한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진호야, 보고 있지? 할머니가 우리 준혁이를 잘 키웠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했고. 할머니는 돌아가신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준혁이를 보러 간 그날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장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태연아,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 내가 그날 너에게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의 이 모든 변화들이 가능했을까? 장태연이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더 대단한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르침을 주셨으니까요. 아니야, 태연아. 나도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 하지만 준혁이를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지.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장태연이 더욱 감동했어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그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으셨어요? 태연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람은 누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만 그 마음이 상처받거나 숨어 있을 뿐이지. 할머니의 말에 장태연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너도 그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 부대를 지키려는 책임감 때문이었지. 네, 할머니. 정말 그랬어요. 그래, 사람의 착한 마음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장태연은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우편함에서 두꺼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전국 각지의 부대원들이었어요. 할머니께 저희는 할머니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지휘관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지에는 수백 명의 서명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저희의 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진호야, 우리 준혁이야, 할머니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태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신임장교 교육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 태연아. 고맙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받은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보람을 느껴요. 장태연의 말에 할머니가 흐뭇해했어요. 이제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져 만드는 파장처럼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는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단순한 가르침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권위나 힘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말이에요. 72세의 작은 할머니가 보여준 큰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들. 할머니는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배려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순이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순이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